100세 시대. 과연 우리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어떤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어 점차 심각한 부양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중장년층의 소득 증가로 노년의 빈곤 문제가 해결돼 부양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와 연금 등 사회 비용 부담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는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상황.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연봉제나 호봉제를 그대로 두고 높은 연봉을 받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정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는 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의 도입이나 임금 피크제, 직책 정년제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고용을 줄여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년 연장 자체보다도 기존의 정년 제도가 산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이렇게 발걸음을 뗀 정년 연장 논의, 과연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훈입니다.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사는 물론 세대 간 이해까지 얽힌 문제라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할지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등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년 연장이 정부가 주는 선물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제가 되고 공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무런 비용 없이 해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인식되는 건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또 정년 연장 문제가 노인 연령 기준이라든가 고령 복지 문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노년층 의견을 대변해 주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년제 하면 저희 세대는 청년 세대를 끌어안고 사는 세대로서 좀 말하기가 매우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단체는 일단 정년 연장에 대한 환영의 성명을 낸 처지에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정년 연장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육체노동 가동 연한 65세 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분입니다.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희범입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 그리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과 좋은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정년 연장 문제가 또 기업과 경제에 미칠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주실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년제는 우리 근로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될 그러한 사안인데 현재는 이 노동계 위주로 그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큰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기업계에 부담 만들리는 방식, 이런 방식의 정년 연장은 사실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번 토론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제 패널 섭외 과정에서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니까 좀 견해차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 계기가 홍남기 부총리가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부에서 인구구조 TF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다른 약간의 좀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한 배경 또 그런 판단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영기 전 원장님. 뭐 불가피한 전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예.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을 따지자면 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으로 미뤄지거든요. 앞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되고 그렇죠. 예. 공무원들도 96년 이후 입사자부터 65세로 연장이 됩니다. 그 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이 된 경우에는 65세부터 이제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는데 예. 이 시기가 2027, 8년 그러면은 한 2030년 전후해 가지고 공무원이든 민간 기업의 일반 국민이든 65세 돼야 이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생기군요. 그렇죠. 예. 60세 정년을 지금 유지한다면 65세까지 생활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하나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당초에 문제 제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앞으로 지금은 고용난, 구인난 이런 문제가 없지만 5년 후쯤 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뭉터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인력 부족이 문제다.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년을 연장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KDI의 어떤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 500만쯤 수입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2%대 후반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이 문제다. 그래서 고령화 자체라는 것은 우리 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예. 있고 원활한 인력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고령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확장할 거냐 이 문제는 남아 있죠. 예, 노동 인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최승로 원장이 좀 답변 좀 주시죠. 예. 사실 기업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도 60세 이상 되신 고령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년제가 있다고 해서 60세 이상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50세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든 60세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일하겠다고 한다면은 기업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예.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년제는 대부분 그 소수 한 우리 근로층 계층의 한 10% 내외의 그런 대기업이나 공무원 관련된 공기업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이 집중된 근로 계층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60세까지 일하고 국민연금과 수급하는 그 시간 이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그러한 법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특수한 근로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년 연장은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예.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한다라는 것은 이 근로 현장, 기업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이나
또는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예. 이것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50대 은퇴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을 고려한 그러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예. 이 정년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뭐 적용 대상이 뭐 10%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사회 전반 고령층에 대한 대책은 아닌 것처럼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요. 예, 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년 연장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아까 뭐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이제 향후 10년간 소위 65세 이상 고령층은 매년 48만 명씩 증가하고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층으로 계속 흡수되는 거고요. 소위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65세 미만은 연 33만 명씩 계속 줄어듭니다. 네. 한국 경제의 어떤 경제 동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노동의 어떤 그 공급이 한국 경제를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복지비 부담을 이제 증가시키고 예.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 어떤 세금을 더 증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또 잘 알다시피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노령층의 어떤 소득 보장의 필요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비춰봐서 정년 연장 논의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그리고 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군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모두의 어떤 미래를 네. 준비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도 늦었다 이제 그런 견해시네요. 주명영 대표 어떻습니까? 전 세 분 지금 발언에 예. 다 동감이 갑니다. 견해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최승로 원장과 또 두 분과의 견해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기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제 네. 견해 차이가 있다고 저희 보고 있는데요. 저희 협회 구성원들을 놓고 볼 적에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입장은 정년 연장이 됨으로써 현재 퇴직한 또 이런 은퇴자로 부르는 이런 회원들이 굉장히 큰 덕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는 정년 연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저희 협회 초기에 그러니까 한 17년 전쯤 됩니다. 그 정년제 캠페인을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정년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해온 적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구상을 또 하고 있는데요. 정년제 존속에 대해서 지금의 60대, 70대 또는 50대 후반에 있는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년제가 오히려 노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59%는 정년제가 존속되어야 한다 하고 41%는 정년제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는 한편 지금 노희범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매 시간당 지금 약 70명 가까이가 65세 생일을 맞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리고 매 시간당 한 35명 정도 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역전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구학자가 안 되고 뭐 통계학자가 안 돼도 눈에 보는 게 뻔하거든요. 이런 속에서 놓고 볼 적에 무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청년 실업 문제가 나오고 기업이 부담할 그런 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볼 적에 이것이 금방 어떻게 될 일은 아니고 많은 세월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원장님, 아까 최승로 원장이 정년 연장 관련해가지고 이미 그 이전의 나이에 지금 명태든 아니면 다른 실업의 형태든 간에 회사 밖에 있는 상황인데 연장의 적용 대상은 10% 미만이다. 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한 20% 정도뿐이 안 돼요. 대부분 그 300인 이상 대기업, 네. 공공기관. 그리고 실제 적용을, 그러니까 지난번 60세 정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조사해 보면 뭐 11.4%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사실인데 우리가 65세 정년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65세를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를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 뭔가 큰 선물을 주는 그 정년 연장이 아니고 네. 우리의 일하는 습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통념, 그리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연공주의적인 어떤 임금제도나 인사제도, 뭐 연공 서열형 사회문화, 직장문화 이런 것들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뜯어 고쳐야 돼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년제 폐지라든가 65세 정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 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유럽이라든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65세, 67세로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압박이 될 거기 때문에 60세 정년을 그냥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기업의 방어적인 뭐 전략일 수는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쇄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용제도의 혁신 뭐 이런 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정년 연장 문제를 뭐 이번 정기국회에서 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5년, 10년 정말 우리 사회를 한번 그 일신하는 네. 그런 개혁 과제로 삼아서 폭넓은 공론화, 그 뭐 전문가적인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현장에서 우리가 보다 사실은 이 근로 현장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고령자도 일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 정년제가 그러면 아까 우리 회장님 은퇴자 그러니까 고령자들의 근무하는 분들한테 정년제가 과연 그런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로 귀속이 됐을까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호봉제 방식의 그런 경직적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세 이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에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은 임금을 이제 받는 그러한 나이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고 또 만약에 60세에서 또 늘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차라리 구조조정을 좀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오히려 퇴직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 퇴직하던 것이 오히려 40세 후반으로 오히려 낮춰지는 오히려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할 다른 수가 있습니다. 조치가 나올 수도 왜 있다는 그러냐면 거죠. 그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10년, 20년 같이 우리가 일해왔으니까 그래도 몇 년 정도는 같이 그냥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60세까지 같이 가야 돼? 아니면 뭐 65세까지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업 현장에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앞당겨서 퇴직 연령을 더 낮게 만드는 유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근로자의 그런 더 일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정년 연장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로자가 원하고 사업주도 원하는 방식 그게 뭘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국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제하면 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글로 가겠지 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더 현장에서는 복잡한 문제 또는 근로자의 오히려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률가인 노희범 변호사 어떻습니까? 예. 우선 뭐 다들 뭐 각자의 입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년 연장을 할 경우에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약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뭐 반드시 그게 실증적으로 뭐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60세일 때 11.몇 %가 네, 나왔다고 뭐 지금은 얘기했으니까. 아직 뭐 2, 3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점점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조사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정년 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그 근로 의사와 근로할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최소한 어떤 근로의 어떤 권리,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주체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지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나 기업의 이윤만을 보고 정년 연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의 어떤 복지제도나 노동 정책,
그다음에 뭐 경제 정책 이 전반적인 상황과 다 결부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으니까 고용하고 생산성이 없으면 해고해도 된다라는 관점만 보면서 정년 연장 내지 정년 제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업이 언젠가 노동 수요가 더 필요하다. 지금은 뭐 좀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지만 나중에 그 근로자 노동 수요가 많은데 노동 공급이 안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근로자를 수입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국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예. 네, 주 대표님 뭐 아까 뭐 종합적으로 세 분 얘기 듣고 또 이제 은퇴자 협회 차원에서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정년이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 현직에 있는 그 소위 베이비붐 세대 또 젊은 세대들이 정년이 늘어나서 현직에 오래 있게 되면 그 덕이 저희한테도 오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정년이 정말 껄끄럽습니다만은 연장이 돼야 된다. 예. 그래야만 이제 우리 자식 세대도 이제 보고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기업 상황 또 나아가서 청년 세대의 입장 이런 것들을 놓고 볼 적에 어떻게 이게 풀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처한 그러한 인구 문제를 놓고 볼 적에 가령 늘 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1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예. 가령 2012년에서 2022년까지 10년을 놓고 조사했을 적에 청년 세대가 60만이 줄어들어요. 60만이 줄어드는데 같은 2012년에서 2022년까지는 장년 세대가 50대 이상이 600만 명이 늘어나 10배가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세대를 다 어떤 복지 혜택으로 풀 수는 없다 이거죠. 뭔가 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근로 혜택을 주는 환경은 역시 근로 연령이 늘어나야만이 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권리로서의 근로권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복지비 절감이라든가 노동력 공급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기업은 여기가 이윤을 내는 집단이고 생산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절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 더 일을 하긴 하되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단순히 근속이 됐다. 나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지위도 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럼 뭐 직무라든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방향 같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어떤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50대 인력이 들어오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나 이렇게 일관되게 그런 뭐 결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한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50대 중후반 이렇게 가면 확연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65세까지 아니면 65세를 넘어서 70세까지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예. 사람의 어떤 직무 특성이나 생산성, 실적, 역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임금을 책정해주고 예. 이 자리도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어른 대접하고 뭐 이렇게 좀 소위 꼰대 뭐 이런 예. 문화들 이런 것들을 빨리 불식을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기업들이 그 전환기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근로자들 설득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인재풀이 넓어지니까 예.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50대들이 사실은 이게 386 뭐 민주화 운동 세대로만 기억을 하지만 이 산업계에서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중화학을 일으켰던 핵심 주력 인력들이 지금 50대들입니다. 이 인력들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 이 분야의 핵심 기능 인력들이 사실은 50대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들은 굉장히 성취욕도 강하고 우수한 인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노동운동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생산성 향상과 그 기술 발전의 핵심 주력군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빨리 은퇴하는 것이 예. 숙련 단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50대 가면은 조금 이제 뭐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세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 30대, 40대 비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예.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했던 인력이다. 예. 서승록 원장, 그 지난 그 58세, 60세 벌써, 올린 게 지금 한 3년 된 거죠. 그 당시 했을 때 지금 이번에 65세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원래 예상된 점진적인 지금 그런 행보인가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롭게 돌출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좀 빠른데요. 뭐냐면은 이번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네. 다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노동 현장에서 지금 한참 일하고 있고, 특별히 또 고임금의 직종에 가보면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에서 25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만 거의 있는 그런 직장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베이비 붐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정년 연장 2년 5개월 전에 시행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 세대가 상당히 노동계층에서 큰 세대이기 때문에 퇴직을 안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충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 실업 사태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영향을 미쳤다고 없었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이 높은 임금을 주는 이런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새로운 사람이 충원될 수 있었는데 이 세대가 퇴직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년을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실은 청년들의 네. 고용 절벽 현상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기간이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 실제로 60세로 인상 이후에 채증 효과가 있었나요? 물론 청년 고용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기업마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미 60세로 정년을 연장해 놓은 기업이 있었고요. 요 법률 예, 변화 예. 이후 바뀐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의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빠르게 정년 연장을 빠르게 실시할 경우 이 베이비 붐 세대가 현재 노동 현장에서 거의 30년 근속을 하는 예.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또 우리가 중소기업 현장을 가보면 거기는 항상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든지 젊은 사람들한테 취업을 하라고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이게 그렇게 낮은 임금의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취직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중 구조가 성립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몇몇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높은 임금의 그러한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늘 소수고 그 숫자는 또 정해져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을 일어나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여기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노희범 변호사가 직접 뭐 참여했던 대법원 판결 지난 2월에 있었던 그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세까지 이게 아무래도 정년 연장 관련 쪽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 대법원 판결은 그 일반 육체 노동자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준입니다. 배상 보상 관련 나올 때 지표가 되는 거죠. 예. 손해배상의 이제 기준인데요. 대법원이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늘렸다고 해서 바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된다라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법원이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올린 것은 상향한 것은 일반 사회의 어떤 경험칙상 예. 일반 육체 노동자들이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정년제도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법으로 의무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일반 육체 노동자가 65세까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회 경험칙이 인정이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배상할 때 되게 가동 연한을 언제까지 봤습니까? 예, 연령을? 60세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에 58세로 정년이 있을 때도 그때도 60세로 그렇습니다. 봤겠네요. 예, 이 60세까지 본 거는 1989년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55세에서 60세까지 상향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법원의 어떤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과 법정 정년이 동일하게 이게 맞물려 가진 않았고요. 오히려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 먼저 상향이 된 이후에 법으로 법정 정년 제도가 이제 더 상향이 됐는데요. 그 기간이 뭐 거의 24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이제 정년 제도도 뭐 기업이나 경영계 입장에서도 당장 65세나 뭐 67세 뭐 이렇게 올린다는 그런 논의를 정부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 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급하게 부작용만을 얘기할 것은 아니다. 네. 뭐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급격한 변화, 그다음에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육체 노동의 연령을 60세로 했으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지금 65세로 하더라도 불만이 많으실 것 불만이 같은데. 많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노년층 분위기는 뭐 유엔의 뭐 연령 구조 같은 걸 어디서 구해왔는지 예. 카톡 같은 데 띄우면서 73세다, 75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선진국 뭐 미국 같은 데 예를 보면 70이 50이다 이런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요새 와서는 70이 40이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건 우선 그 나이 그 평균 수명을 놓고 볼 적이에요. 이 정년제가 생긴 이후로 이게 길게는 100년, 짧게는 60년을 놓고 볼 적에 우리 평균 수명이 약 20년 이상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0년을 놓고 볼 적에 일주 7일을 산 게 아니라 일주 9일을 살아왔다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생애를 또 얼마나 또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일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일을 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뭐 괜찮은 나라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노년층을 부양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 회원들만 봐도 70% 정도가 일을 하려고 원하는데 네. 현재 일자리라는 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아들 세대와 대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속에서 그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세대 환경은 정년이라는 게 늘어날 적에 네. 그 퇴직 후 세대도 덕을 볼 수 있을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네, 정 위원장님, 그 다른 나라들도 뭐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서도 아마 그 정년 연장을 했을 것인데 주로 뭐 어떤 배경 속에서 어느 시점들에 했던 겁니까? 뭐 문제 의식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 비슷하고 실제 그것을 개혁을 시행한 거는 우리보다 좀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다면 미국이 제일 빨리 대응을 했는데 1984년인가 6년인가 아예 정년제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예, 예. 연령차별 금지 제도를 도입했고 이어서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들이 비슷하게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퇴직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주로 연봉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예전에 100을 줬다면 예컨대 60대 초반 되면은 한 70 정도뿐이 안 되겠는데요. 네. 70이 된다면 예컨대 뭐 한 50% 60%뿐이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받고 계속 일을 하느니 차라리 은퇴해서 연금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럴 경우 이제 연금의 조건이 좀 괜찮은 안전망이 좀 돼 있는 경우는 이제 그렇죠. 선택 여지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거를 연금 그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였던 걸 67세로 늘리려고 하다가 예.
이 근로자들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정권이 뭐 흔들흔들했거든요. 유류세 인상에 이어서 계속 이제 생겼었죠.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러시아도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정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유럽에서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면 데모가 나서 정권이 흔들리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우리한테 가장 좋은 예는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한 연공 서열 그리고 뭐 좀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현재 그 연공 서열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일본에? 일본이 한 20-30년 동안 그 탈연공 임금 개혁을 꾸준히 했습니다. 예. 일본의 특성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급격한 개혁은 못 하는데 꾸준히 계속 해간 개혁을 해가지고 예. 탈연공을 굉장히 했고 여기는 65세 정년이 거의 정착이 돼 있고 최근에 70세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정년 연장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승남 원장, 지금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이제 아예 정년제 자체를 폐지하는 쪽과 계속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지금 전혀 연령을 상한으로 올려왔던 연장해왔던 그런 해외 사례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바람직한 것은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노동의 유연화하고 바로 직결되는 네, 쪽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그것이 이제 바로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정년제만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년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유연한 임금 체계, 유연한 고용 체계가 우선 선행되고 나서 정년 네. 연장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러한 영국 같은 정년제 폐지 국가들은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이미 연봉제나 임금 체계나 고용 방식이 상당히 유연한 나라다. 이제 그런 것을 준비가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년제를 폐지한 것이고요.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점점 점차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사실은 기업에게 선택권을 줬죠. 이제 세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정년 연장을 지금처럼 강제로 전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그런 방식, 획일화된 방식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년제를 아예 폐지하는 거. 근데 기업들은 폐지하는 걸 그렇게 원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세 번째가 개별 근로자별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촉탁이나 계약 방식으로 일할 기회를 주면서 일하는 시간이나 임금을 기업과 교섭을 해서 근로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대부분의 기업 현장에서 선택된 것은 이러한 계약 방식입니다. 80% 이상이 선택을 했고요. 이러한 그 정년제 폐지는 가장 낮은 5% 이하의 그러한 선택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도 점진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수용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년 폐지까지 가기에는 기업 현장이 그렇게 유연하지는 못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만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선택을 기업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접근 방식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주명용 대표님 아까 뭐 미국 그 폐지까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임금이 적었을 때 연금을 택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 그럴 여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연금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생활할 수가 없죠. 예. 퇴직자들의 뭐 절반 이상이 예. 연금의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이게 그들이 공적 연금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재산이 없어가지고 기초연금을 받는다거나 또는 노인 일자리를 들어가거나 이러는 상황 중인데 예. 그것이 아주 그 굉장히 적은 부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정년제에 대한 얘기 지금 이게 놓고 보면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요. 영국이나 미국이 정년제를 폐지까지 간 이유는 그 정년제에 대한 소위 그 국민들이나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국민들이 일할 권리를
무언가 쪼인다는 그런 연령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환경 속에서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제 흥미를 갖고 연구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저거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라면 계획은 말하자면 65세로 갔다가 또 70세로 갔다가 이것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상한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견해시군요. 그러니까 폐지했다는 것이. 연령 차별적이다 저는 예,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예.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65세, 70세로 갔다가 그 후에 폐지로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또 뭐냐면 정년을 아무리 정해놔도 교모하게 그 정년제를 그 이상한 형태의 그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보완적으로 일본적으로는 굉장히 보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호적이라고. 이게 기업도 보호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노년층에 대한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예. 저는 어떤 영화에서 그 치매에 걸린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 눈이 부시게라는. 눈이 부시게 김혜자 씨 나왔던. 예, 그걸 보면은요. 아주 그분이 이제 말한 대목에 제 가슴을 치는데 젊음은 훈장이 아니고 늙음은 또 형벌도 아니다. 예.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은 노년층은 서글프고 청년층은 막막하다. 예.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면서 이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정말 사회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최영기 원장님, 이게 이제 아까 근본적으로 고용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고용 자체는 조금 플러스되는 요인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에는 빠른 고용 상황을 고려하면서 생산 활동 인구 등을 감안해서 했다고 했는데 플러스될 가능성이 그렇게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렇죠. 그 이론에 따르면 그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는 노동 비용을 낮춰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고용을 더 늘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경제 전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석을 해봐도 네. 정년 연장을 하면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난번 60세 그것을 제대로 임금 피크제라든가 뭐 유연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잘 수용을 한다면 고용 증가 효과가 27만까지 난다 최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에 뭐 맞는 얘기고. 네. 일본 혹시 뭐 세대별로 구성해서는 어느 쪽은 좀 증가하지만 어느 쪽은 뭐 청년 문제인데요. 청년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충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열에 뭐 한 9은 그 경제 전체를 보면 노인 일자리하고 청년 일자리하고 이렇게 충돌을 안 한다.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 총량으로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딱 겹치는 부닥뜨리는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TO가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들 정년을 65세까지 연장을 한다면 신규 공무원 채용이 아무래도 줄지 않겠냐. 공공기관 마찬가지일 거고 민간 대기업들도 정년 연장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신규 채용을 줄 수뿐이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통념의 그 대기업 공공 부분의 일자리들은 약간 청년과 고령자 간의 경합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건 분명히 플러스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 임금 책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지금 65세까지 늘리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법에다가 월급을 70%로 준다. 60세 이후부터는 네. 월급 70%다. 이렇게 딱 바꿨어요. 역시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 예, 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노희원 변호사는 뭐 이제 육체 노동 이제 연령 관련하면서 이것에 따른 세대별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에 참여하셨을 건데. 우선 뭐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고령층 일자리와 젊은층 일자리의 어떤 영역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을 마이너스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실증 분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서 전문가별로 이제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또 이제 연구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그 청년 실업률이 이제 우리나라 현재 경기가 좀 상당히 좀 위축된 상황에서 좀 청년 실업률이 좀 높고 한 부분인데 이 정년 연장 문제는 이 경기 상황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넓게 봐야 되고요. 또 고령층의 어떤 노동의 어떤 생산성이나 일자리는 또 정부가 또 젊은층 일자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정책을 별도로 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세대 간의 어떤 고용에 관한 다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기업의 어떤 정부의 어떤 몫인 것이지.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은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청년 실업률이 없고 노동 수요가 많으면 정년을 늘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년 제도는 그야말로 어떤 복지제도라든가 노동정책, 경제정책 전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책 결단을 통해서 내려지는 것인데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정년 제도를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금 60세지요. 웬만한 선진국들, 일본 지금 65세 2013년도에 돼 있고요. 지금 70세로 지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독일은 67세로 된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는 특별히 법에 정년 제도를 안 뒀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정년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이 먹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법정 정년을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고요. 소득 크레바스가 또 생깁니다. 국민연금 2033년에 되는데 60세 겨우 60세도 지금 못 채운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 어떤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하고요. 그런 어떤 사회보장이나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정년 연장도 없이 그 소득의 어떤 공백 상태가 있는 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정년 제도를 폐지를 했다.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 대표님도 얘기하셨고요. 그거는 고용상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 기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노동 유연성이라든가 연봉제로 해결하겠다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제도 폐지했으니까 이거는 정년제를 연장하는 것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 논거를 내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고 오히려 법으로 자꾸 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의 세대별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쟁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얘기에다가 그다음에 그 청년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쪽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다. 아까 또 재영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전체 고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고임금의 대기업의 그 생산 그런 회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을 가보면은 대부분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노조가 이제 힘이 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세습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그 자녀나 이렇게 가족이 일하게 하고 나는 이제 은퇴를 한다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실은 샀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기업 현장을 보면 이해할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장기 근속자들이 많으면 숙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 일이라는 것이 몇 년 정도 있으면 이제 숙련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또 이루어져야지 또 바람직한 면이 있고
또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가져야만이 또 새로운 그 경험에 의해서 장년층과 노년층을 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사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기도 하고 복지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뭐랄까 소수 그러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상당히, 지표로 나온 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수치로 나온 건.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든 수치로든 다 증명할 수가 있는 아까 것이죠. 그 노 변호사께서는 반대 수치가 나온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다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일하는 거와 나이 든 사람이 일하는 건 다르다. 사회적 일반적으로 다 달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장년층은 대부분 이제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는 이제 그 10% 정도의 그러한 고임금 근로 직장을 보면 대부분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네. 대기업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 TO가 정해져 있고 그 숫자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는 만큼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데이터로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왜 그럼 정년 연장을 계속 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사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장처럼 항상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계도 정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정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계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흐름에서 산업 현장, 근로자 모두가 사회적으로 그런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와 지금처럼 소수 10% 정도의 일자리에 노동계가 강하게 원하는 그러한 정년 연장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그 근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고령층이든 젊은층이든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와라 하는데 생산성을 못 올리다 보니까 저임금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또 고임금은 또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퇴직한 사람이 있어야지 입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중화된 구조 이런 부분이 빚어놓은 그러한 그 논쟁의 장소다. 그러니까 홍남기 그렇게 부총리가 생각합니다. 얘기했던 생산 인구의 감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정년 연장으로 연결될 한국 상황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요,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정년 65세를 얘기하는 거는 실제 시행이 전면화되려면 5년, 10년이 걸리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상정을 해보면 인력 부족 상황으로 갈 지금 수-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말하는 수준도 되게 뭐 5년, 10년, 15년 이 정도를 지금 두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2033년에 연금 수급이 그거는 개시가 그렇게 되기 하는 때문에 거고요. 예. 일단 타겟을 잡는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전면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가지고 간다고 그랬을 때 그 정도쯤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때까지 지금의 조건을 그대로 다 이렇게 고용을 유지해 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본이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60세부터 65세까지는 계속 고용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보장을 해준다기보다는 그 기업에서 하여간 65세까지 근로 조건이나 자리는 바뀔 수 있지만 일은 계속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계약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방식이 도입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과의 일자리 문제, 예. 그 경합 문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준다고 봐요.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60세 정년을 도입할 때 어떤 걸 했냐면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이렇게 절약되는 부분 예. 이걸 가지고 청년을 채용을 하면 청년 채용에 대한 임금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이게 좀 숫자가 들어가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공기업의 직원들이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7,8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3%씩 임금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2,500억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4천만 원짜리 연봉에
신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한 6, 7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대 간의 상생 방안 같은 걸 같이 마련을 하고 여기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고 예. 저는 얼마든지 해법이 그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게 지금 이제 아까 최영기 원장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여건들 뭐 약간 임금 피크제익 문제라든가 또 직무급제라든가 이런 게 봅니다.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예상하는 정년 연장 시기에 그런 그 변화 임금 체제 개편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직무급제 하나만 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근로자들도 내 임금을 뭐 어떻게 그 깎자는 얘기냐 이래서 저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연공제라는 건 근로자들한테는 되게 편하거든요. 매년 임금이 올라가고 매년 뭐 이렇게 근속연수를 채우면 승진도 되고 굉장히 공평하게 느끼고 그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최승로 원장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기업들이 그 노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자꾸 조기 퇴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명태의 압박이 있는 이유는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멀쩡하게 은행의 수익이 2조, 3조 나더라도 뭐 몇천 명씩 명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늘고 굵게 이렇게 뭐 짧고 굵게 가기보다는 좀 가늘고 길게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좀 65세,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이런 생활 구조를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네. 기업의 자세까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주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그 임금 체제 또 임금 구조의 개편이 선행돼야만이 제대로 연장도 작동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 얘기입니다만.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기업의 부담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높은 호봉을 유지해 나간다는 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태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정말 지금부터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는 것은 2032년인가 33년엔 65세 국민연금을 퇴직하면서 받게 되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순서가 됐으면 됐겠다 하고 저는 정말 박수를 며칠 전에 박수를 쳤습니다만 예. 이제 돌아가는 현 그런 상황을 볼 적에 늘 대두되는 것은 우리 자식 세대의 그 실업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기업의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지 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학자들 10명 중에 한 분은 꼭 정년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9월 옛날엔 11월이었습니다만 9월이 고령자 고용 강조 주간이 있습니다. 예. 노동부 주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약 1,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500명 정도 학생들, 500명 정도 이제 장년층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장년층의 94% 내지 95%는 내가 찾는 일자리가 내 아들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 세대들은 23%에서 해마다 좀 바뀝니다만 내려가는 추세가 있어요. 24%는 아버지가 찾는 자리가 내 일자리를 침범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놓고 보면 아버지 세대는 거의 다 내 일자리는 니네 일자리와 관계없어 이렇게 보는데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 4명 중에 하나는 아버지 찾는 일자리가 내 일자리를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근한 이제 저쪽 이제 아무래도 OECD 예를 들어오면 이제 이게 아주 예. 좋은 예가 되겠는데 OECD에서 80년대 후반에 OECD 멤버 국가들 특히 EU 국가들에게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장년층을 조기 퇴직시키리라 이런 권고안을 냈습니다. 우리 지 원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10년, 15년 이렇게 해봤는데 청년 실업이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장년 실업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OECD에서 2000년 초에 다시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게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청년층 실업률이 더 높아진 거죠.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일찍 부랴부랴 뺐는데도. 신고용 정책이라는 걸 2006년에 내놨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경험이 있고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제가 재미나는 거 알고 제가 아주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학생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 연합회 가지고 공동 포럼을 했는데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대학생 자신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산업구조적 요인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또 하나는 교육 구조적 요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산업 구조적 요인에서는 자동화와 생산 시설로 발달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 한 대가 100명이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변화가 100명 청년 일자리가 날라갔다.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이런 얘기 뭐 나이든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싫어하겠습니다만은 강성 노조 얘기를 해요. 그걸 청년들이 얘기를 합니다. 강성 노조를 얘기하고 나아가서는 경직된 고용 시장을 얘기하고 교육 구조적 문제에서는 이 교육 구조가 지나치게 우리 학력을 높여놨고 눈높이를 높여놨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이제 청년 세대별 미치는 영향 또 이제 갈등의 소지 관련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서 잠깐 나왔기 때문에 최승로 원장 그거 짧게 추가해 주시고 아까 이제 임금 체계, 임금 구조의 개편 관련 얘기 아까 뭐 논의 중에서 반론 제기하시려고 했는데요. 그 얘기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임금 체계 부분인데요. 일본이 이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그러니까 갑자기 60세에서 정년 연장을 하다 보면은 임금 피크, 그러니까 약 30% 정도의 임금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50세부터 조정해서 쭉 연결되게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지난번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 30%를 이야기하면서 사전적으로 조정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논의가 사실은 정년 연장 추진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기업은 이제 형식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채택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상당히 무력화가 됐고요. 대기업 현장에서는 강력한 노조의 힘에 의해서 대부분 또 무력화가 됐고 결국에 와서는 호봉제라든가 이러한 나이가 들면서 재직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변화하지 않고 경직적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정년 연장을 과거에 강제화하고 법제화할 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또는 임금의 유연함, 고용의 유연성을 같이 강제화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마치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거의 없었던 사문화된 형태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지금 와서 그러면은 지난번에 못했던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런 유연 고용 시스템을 먼저 선행적으로 강제화한 이후에 정년 연장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야지 이 산업의 현장의 폐해를 막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박탈하는 이런 효과를 줄일 텐데 그런 건 논의 하나도 없이 바로 또 정년 연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래 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청년들의 고용 절벽 현상,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의 비용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스란히 오히려 더 확대 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승로 원장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행 조건부별 법제화 얘기를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년 연장은 선택 사항이고 임금 체계 유연화, 뭐 고용 유연화 이거부터 선행을 하라고 그러면 근로자들 저항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패키지로 한 세트로 그러니까 정년 연장은 65세 정년이라는 건 단품 메뉴가 아니고 이런 어떤 임금 체계 직무급제라든가 뭐 승진제도의 개편 이런 어떤 직무주의적인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과 병행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거로 그래서 세트 메뉴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사실은 두 가지를 세트 메뉴로 강제화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해놓고 나니까 무리하게 됐다는 지금은 그때 국회에서 그 정부가 제대로 그걸 논의를 했으면 그렇게 안 갔는데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그냥 합의를 선물 주듯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정년 연장을요? 네, 그렇죠.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은 옵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임금 체계 개편을 수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세트로 같이 사실은
의무화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최영기 원장께서는 만약에 파퓰리즘 차원에서 보자면은 연장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군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정치 의제가 되면 알겠습니다. 공약으로 여야가 다 주장을 합니다. 노희원 변호사님. 예. 우선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기업이 받는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최승로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정년 연장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당장 정년을 연장해서 법제화해서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워딩을 들어봐도 이제 우리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 네. 나름대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정도. 예,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고용복지부인가요? 거기서 그 정년을 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부 정책을 시행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고용노동부 얘기군요. 예. 이 정년 연장을 뭐 법으로 기업에 갑자기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런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통해서 기업에게 부담도 줄이면서 이 정년 연장이 연착륙되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그걸 두려워하고 갑자기 뭔가 기업만 부담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기업도 경제 주체지만 근로자도 기업 주체, 그러니까 경제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 유연성이라든가 임금 구조의 어떤 개편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왜 강제하지 않았느냐, 뭐 왜 이것이 선행을 하지 않고 뭐 정년 연장부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정부가 당연히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다 경제적인 그 돈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그 지금 현재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도 이 정년 연장과 결부해서 어떻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갈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줄지 이거를 포괄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근로자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속성상 연공 서열에 그러니까 후배가 나보다 뭐 돈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은 안 다니고 말아요. 안 다니고 이런 어떤 문화도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뭐 본인이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자기는 좀 내려가는 그러면서 고용은 계속 유지하면서 사회 어떤 보장 체계와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논의하고 사회적인 대화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노희원 변호사 얘기한 대로 지금 확정이 된 걸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도 생각하고 기간이라든가 전략도 생각하고 또 조건도 같이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겁니다. 쟁점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청자분들 의견 들어오는 것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하연님의 의견입니다. 정년 연장도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년 그 보장 제도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좀 살펴봐야 된다는 그 지적 같은데요. 아까 우리 그 최승로 원장이 현재 60세 기준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강다영님의 의견입니다. 정년도 평균 수명 80세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로 케어하기엔 그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도 적지 않으니까요. 아까 이건 우리가 그 주명용 대표께서 얘기해 줬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고령화되면은 거기에 대한 복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막 정년 연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사회 경제적인 고용 구조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11%
나머지 밖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 뭔가 경제적인 역량을 위해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걸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번에 정부 측의 발표도 이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정도 했는데 만약에 좀 구체화되면은 역시 또 아까 얘기가 나왔던 임금 체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노동 단체들과의 또 갈등도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렇죠. 지금 당장 그 현대 자동차 노조하고 네. 기아 자동차 노조가 통합을 해서 정년 연장을 임금 피크제 없이 쟁취하겠다. 이거를 공동투쟁의 의제를 삼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자칫하면 교섭력이 좋은 그런 어떤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이미 굉장한 어떤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고급 직종에서만 그 혜택을 보고 예. 오히려 중하층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 이 저임 상태, 그러니까 기존의 이중구조 양극화가 자칫하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강자는 먼저 그 혜택을 보고 예, 예. 약자는 그냥 예전과 같은 똑같은 그런 지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해갈 때 정부가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그 제도 개혁을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사실은 정치나 선거라는 거는 그때 이렇게 수익을 얻으려고 득표를 하기 위해서 예.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 단기적인 선심성. 그래서 정부가 이 논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의 어떤 인구 TF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뭐 인구 구조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뭐 복지 비용에 대한 전망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폭넓은 전문가적인 분석과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이 정년 연장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걸쳐 있는 문제가 많다. 그 세트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먼저 메뉴를 짜보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든 그 기업이든 이런 노사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대화와 타협 이런 과정은 맨 나중에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처음부터 정치가 들어오거나 노사 교섭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지난 60세 정년을 도입할 때 거의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이번 65세는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생활도 훨씬 향상을 시키고 예. 뭐 정부의 복지 부담도 줄이고 기업도 인력의 뿔을 넓혀서 좀 더 그 유능한 인력들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역시 이제 이후에 여러 이제 특히 노동 쪽과의 이제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최승록 원장이 초반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 만약에 상향이 됐을 때 연령이 상향이 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다른 분들은 오히려 좀 악순환이 될 소지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연금 문제라든가 뭐 특히 노인 빈곤 문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정년 연장제가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소수 10%의 이제 고임금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했었을 거고 만약에 못했다면 몇 년 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상위 임금을 받은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복지로서 그분들의 노후를 임금으로 보존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럼 다른 해법은 뭘로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그 근로자, 그러니까 50세 전후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60대, 70대, 80대까지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 부분에 사실은 정부의 역량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년 연장은 10%의 근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상위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노동계도 강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지금 50대인데도 일자리가 없는 분들, 60대, 70대인데도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여건을 만들 거냐. 그것은 바로 정부가 할 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자동화돼 있다든가 기계화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자본화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현장이라든가 서비스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일자리가 조금 더 생산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기계화나 자동화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한마디로 재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산 현장에서는 보통 한 직장에 네. 10년, 2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한쪽 부분으로만 상당히 발전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에 가서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그다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년제와 무관하게 네. 60대든 70대든 더 일을 하면서 지금의 일반적인 급여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은 거의 사회보장 비용, 정부의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면서 네. 사회 전반적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노희범 변호사. 예. 뭐 우리 최성록 원장님 말씀 뭐 공감합니다. 우선 이 정년 연장 제도가 자칫 뭐 대기업이라든가 정규직 공무원들 이미 노동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집단 일부 노동계층에만 혜택을 주고 그 외에 대다수의 어떤 불안정한 노동계층에는 혜택이 주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건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뭐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정년제도는 법으로 전체 어떤 그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보장하는 큰 틀에서 거기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년까지 가지 못하고 뭐 퇴직을 한다거나 뭐 해고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예. 정년을 연장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 대기업이라든가 정규직 뭐 이런 분들 이미 노동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고 소득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오히려 뭐 그 정년 연장의 어떤 시기를 오히려 뭐 소위 노동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을 뭐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뭐 그쪽에 어떤 정부가 어떤 뭐 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대안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모든 노동계층에게 어떤 정년 연장의 어떤 제도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 논의를 시작하는가 했더니 지금 이제 시간이 뭐 다 해갔던 것 같아서요. 뭐 이게 아까 우리 논의 과정에 나왔습니다만은 단기간에 어느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조금 중심에 두었으면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포함해서 한 마무리 발언 한 30-40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영규 원장님. 뭐 임금체계 개편이나 뭐 노동제도 개혁은 뭐 충분히 뭐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얘기가 안 됐던 부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에코노미스트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잡지에서 한국의 그 꼰대 문화 이거를 그 영어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꼰대로 해가지고. 근데 과거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 올려놓을 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했던 게 연공주의 문화를 깨는 거였어요. 그랬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청소년 축구에서 이강인 뭐 선수를 보면 그런 어떤 의식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 어떤 청년과 연장자와 어울려서 일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주 대표님.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다. 네. OECD 36개국을 보면은 60세 정년을 갖고 있는 데는 한국하고 터키 두 나라뿐이에요. 네. 나머지는 전부 62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이 한 23개국 되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볼 적에
국제적 트렌드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노사정 나가서 계층별이 화합해서 이런 그 계기를 만들어내느냐 장기적인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희범 변호사. 예. 최근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에서 아니면 일반 언론에서 이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예. 이 정년 연장은 지금 현 시기에 있어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인구 변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활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복지 제도를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시점이고 예.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접근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승로 원장. 네, 지금은 이제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갖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으로 정년이 몇 년이든 사실은 예. 우리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정년 연장에 대해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한 목소리가 돼서 연장 연장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우리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에 먼저 좀 역량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년 연장과 관련한 얘기 네 분과 나눴는데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논의 과정에서 보셨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임금 체계 문제라든가 다른 사회적인 문화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은 이제 생산 인구의 감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노동력의 육체적인 연령의 상한도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두고 살필 정책화될 방향이기 때문에요.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조금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